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코엘 패션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보니까요. 오늘 9.28%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 8,27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 그래도 4월 이후로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지 않다가 오늘 이렇게 쭉 쏘아 올렸어요. 코엘 패션, 저는 사실 몰랐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굵직굵직한 패션들을 많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혹시 옷이 잘 팔렸어요? 예, 일단 옷도 일단 효과가 있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 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도 그런 이제 의류 판매 호조나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뭐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코엘 패션을 특징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회사를 사람들이 얼마짜리 가치로 평가를 하고 그 가치가 한 달 뒤에 혹은 두세 달 뒤에 어느 정도 가치로 빠르게 불어날지를 가지고 결국 베팅을 하는 건데 그것을 가장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부의 정책 효과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드리면서 수소차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코엘 패션 참고로 다 주가 앞서서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차트 먼저 보면은 일단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종가가 8,010원, 장중에 이제 8,270원까지 올라가면서 뭐 딱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사상 최고가 같은데 근데 이게 저 시대를 좀 옛날로 되짚어 보면 이게 옛날에 그 과거 그 코스닥 버블 시기에도 상장이 돼 있던 회사라서 사상 최고가는 아니지만 2000년 하반기 이후니까 거의 19년 만에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사실상 사상 최고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만큼 19년 만에 가장 비싼 가격까지 올라가는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에 코엘 패션, 당연히 패션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니까는 뭐 옷 만드는 거랑 뭔가 연관이 돼 있는 회사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일단 맞지만 의류 회사 맞지만 한 가지 더 여기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과거 원래 코엘 패션 이름 바뀌기 전에 이 필코전자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돼 있던 회사입니다. 필코전자, 그러니까 전자 부품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어떤 전자 부품이냐면 뭐 제가 이거 자료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 필름 컨덴서라고 하는 이 전자 제품을 만드는데 그 부품이 어디 들어가냐면 전기차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소차에도 들어가고 뭐 하이브리드 등등 이런 이제 뭐 친환경 차량에 이런 부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코엘 패션은 의류업뿐만이 아니라 수소차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인지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9.3% 정도 올라가면서 신고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는 뭐 다른 실적 개선 기대감 물론 이제 중간 배당까지 줍니다. 얼마나 돈을 잘 벌면 주주들한테 돈을 못 줘서 안 달랐습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까지 주는데 결국 이 종목이 추가 반등까지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저번 주 6월 5일이었나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 특히 이 현대차 그룹의 이 수소차에 대한 어떤 이 전폭적인 투자, 뭐 7조 원 들이붓는다고 하니 이제 그런 것들을 등에 업고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코엘 패션 같은 경우도 뭐 4, 5월달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도 안 빠지고 쭉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조정받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자리를 저점에서 정말 이쁘게 다지면서 수급까지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건 잠시 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맞춰보시면서 수익까지 가져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수소차 관련 종목이 나올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태호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크래프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박수 박수. 이거 우리 히든 종목이었잖아요. 우리 어제도 AS 했는데 걱정 없습니다 했는데 오늘 쏘아 올렸어요. 12.46%나 급등을 했고요. 사실 장중에는 4,14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우리가 그때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매수할 때 갑자기 쭉 빠져가지고 마음고생이 좀 심했는데 오늘 이렇게 빵야 하고 4,14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종목 사실 AS도 해주셔야 되고요. 특징주로 가지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 일단 아이크래프트 자체는 뭐 많은 수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게는 10%대부터 뭐 많게는 한 20% 이상까지 수익을 많이들 보셨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크래프트가 최근에 5G 관련된 이슈로 엮이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상방을 올려줬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뭐 어차피 애초에 뭐 시가에 아마 바로 이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을 시초에 아마 그 제 방송에 들었다라고 하면 풀매수했던 사람은 없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면 제가 분할 매수를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3,200원, 3,300 정도까지
분할 매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월봉이라든지 주봉을 보고 왔을 때 계속 뭐라 했습니까? 지금도 아직 이제 매직 박스를 뚫으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과거 3,750원 정도대를 이제 돌파하지 못했던 이 종목이 뭡니까? 드디어 대량의 거래와 함께 뭐가 나왔다? 돌파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지금까지 없던 거래. 앞서 한번 이 당시도 보셔야 돼요. 자, 과거에도 이제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이 이 당시입니다. 이 당시에도 어떤 흐름이 나왔었느냐? 자, 돌파를 하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박스 구간 패턴. 자, 우리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박스 구간대 패턴, 주가가 이제 하방으로 한번 나와주면서 박스 구간을 만들어주고 뭐합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가 나온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가 나온다. 그 뒤로 이제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정확하게 1500% 상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현재도 아이크래프트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하방으로 빠지고 물량 모아나가고 거래량 터트리고 박스 구간대 돌파가 나오고 있다. 그럼 이런 종목 뭐 합니까? 충분히 상방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높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4,000원 정도 단기적인 차익 노려보라 했기 때문에 오늘 차익은 다 누구나 다 했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익절가는 3,500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5,000원까지 노려보시는 파동 괜찮다라 말씀을 드리시면서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크래프트로 수익 실현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익절가 3,5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에스퓨어셀이 역시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많이 받아가실 것 같아요. VIP 체험권. 네. 가격 전략도 잘 좀 세워주세요. 예, 일단 뭐 이거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작년 12월에도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실제로 이거 언제였습니까? 급등 전에 상한가 가기 전날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때 차트 보시면 그때 자리로 다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사라고 했던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21,0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도로 또 빠져가지고 또 왔어요.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사야죠.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뭐 무리는 안 하고 대략 한 30% 약간 좀 못 미치는 정도 선에서만 일단 27,000원으로 단기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떨어진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하단의 손절가 자리는 18,500원으로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면서 정책 수혜주의 앞으로의 어떤 좋은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액면 분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 있으면 두 개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 뭐 맞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이라는 건 액면가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 액면 분할을 이제 함으로써 주가를 뭐 좀 더 이제 고가에 있는 주가를 저가로 이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액면 분할 과거 이제 액면 분할하면서 이제 좀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삼성전자라는 종목이죠. 삼성전자라는 종목도 이제 뭐 알다시피 지금이야 이제 4만 원, 5만 원이니까 굉장히 싸 보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과거에 이제 액면 분할을 과거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 환경 설치를 통해서 수정 주가를 이제 건드려보게 된다고 하면요. 액면 분할 전에는 우리가 한 주당 300만 원 가까이, 280만 원 가까이 했던 종목이 이제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에요. 즉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데요. 이 삼성전자 과거에 280만 원 거의 300만 원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이 소액주주들은 이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도 사질 않습니다. 왜? 맞아요. 내가 1,000만 원의 전재산인데 삼성전자 4개 가지면요. 4개도 못 가져요. 한 3개 가지면 이제 끝인데 이거를 겨우 3주를 살려고 이 종목에 투자를 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좀 비싸면 비쌀수록 이 개인 투자들 그리고 주가가 급등할 때 충분히 물량을 받아줘야 될 이 단타 물량들 이런 것들이 추격이 붙어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주가를 좀 싸 보이게 이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게 액면 분할
분할이랍니다. 액면 분할을 통해 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주가를 싸 보이는 효과. 이제 주가를 이제 좀 더 저렴하게, 즉 이제 삼성전자가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지 못했던 분들 분명히 이제 이번에 액면 분할 이후에 뭐예요? 제 주변에도 진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들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액면 분할하니까 삼성전자 그냥 사고 싶다고. 이제 그냥 이 5만 원짜리가 당연히 300만까지 가지 않겠지만 다시 30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고 싶다라고 하는 투자가 굉장히 맞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 주가가 싸 보이는 효과 하나 때문에 무작정 매수하는 이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액면 분할의 효과,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가격이 싸 보이는 떨이하는 것처럼 이제 포장을 시켜가지고 꼬시기 위한 파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개인 투자들이 추격으로 달라붙고 물량을 떠넘기는 작업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액면 분할 효과,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를 한번 흔들면서 위로 올리는 효과를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최근에 액면 분할이 나왔던 종목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요, 오늘 힌트를 다 들었을 때 찾는 거는 굉장히 쉬울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강태훈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진짜 3년 동안 누군가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쏘아 올릴 준비를 마친 건가요? 그렇죠. 일단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보면요, 제가 계속 눈여겨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아이크래프트를 제가 이제 예시 들었는데요. 아이크래프트도 이제 급등하기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 횡보를 보세요. 누군가가 물량을 끊임없이 모아나가는 긴 횡보예요. 1년, 2년, 3년 거의 4년 차 접어들면서 3년 동안 모으고 4년 차 이제 접어들고, 정확히 이제 뭐 연차로 치면 거의 3년이죠. 3년 동안 물량을 모아서 1300%라 1500%라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런 물량을 모으는 자리. 지금 아이크래프트가 자꾸 눈여겨보라 했던 이유가 현 구간에서 물량을 또 3년 모았거든요. 여기서 또 3년 모으고 지금 돌파가 나서 재돌파가 나오는 거 지켜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런 매집 패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히든스탁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거, XINCN이죠. XINC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도 실제로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제대로 물량을 모은 시간이 일단은 뭐 1년 정도예요. 1년 정도 모으면서 주가는 얼마까지 올라간다고요? 200%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알서포트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알서포트라는 종목도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매수했다고 하면요, 한 110% 정도 수익 났을 건데요. 그 당시에 알서포트도 뭐라 했습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매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2년 가지고 100%라고 하면요, 3년 동안 물량을 모은 이 종목은 얼마 더 크게 갈지 생각해 보시면서, 3년 동안 어마어마한 행보를 하면서 동시에 최근에 액면 분할까지 나온 종목, 이걸 찾는다고 하면 오늘 뭐 이 종목의 특징주, 히든주 이런 거 필요 없이 굉장히 간단할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리를 한번 해볼까요? 말씀으로 넘어가는, 그래도 우리가 액면 분할한 종목을 좀 최근에 했던 거를 좀 찾은 다음에 3년 동안 아무런 힘을 내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개걸음을 하고 있는 종목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뭐 쉽게 찾으셨어요? 찾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 갖고 어떻게 쉽게 맞추셨는지. 왜냐하면 액면 분할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경우고, 또 이제 그 본인 강태호 전문가께서 이제 3년의 매집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2년만 가도 뭐 100%인데 뭐 3년. 근데 지금 제가 몇 개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 관련된 걸 보니까, 좀 한 두 종목 정도가 약간, 두세 종목 정도가 약간 좀 유력하다 싶은 게 있는데, 먼저 미래 ING라는 종목 먼저 볼게요. 이 종목이 지금 액면 분할을, 최근에 이제 감자도 하고 액면 분할까지 해서 지금 한 주에 338원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이제 500억 밑으로 좀 약간 빠진 상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한 3년, 아까 3년이라 그랬는데, 정확히 2016년 말부터 시작해서 대략 3년 정도 주가가 계속 하방으로 가는데, 근데 요건 약간 좀 우리 중요한 얘기 뒤에 해야 되니까, 어떤 매집의 흔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좀 발견이 되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참고로 건설 관련주입니다. 또 알루미늄, 뭐 섹터라도 얘기해주면 맞추겠는데 무슨 업종인지도 말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말부터 3년 동안 계속 내리막인데, 이 종목은 앞서 본 미래 ING랑 약간 다른 면이 있다면 누군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매집이라고 하는 것을 글쎄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파악이 될 수 있는 건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금강공업 과거에도 길게 이게 몇 년입니까 도대체 10수년 동안 행보를 하다가 주가가 여기서 얼마 올라갔냐면 요 2년 동안 주가가 무려 7배가 올라갔어요. 600%의 주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원래 자리에 온 지금 시점에서 약간 좀 되돌리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금강공업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금강공업이라는 것이 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래의 금강공업인데 금강공업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강태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정치 테마주로 엮이고 있나 봐요. 그러면은 일단은 가면 갈수록 힘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가온 이슈 중에 당장 내년에 총선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관련돼 있는 수에 일단은 뭐 지금 접근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요. 이 테스트 물량이라고 해서 이 종목에 어느 정도의 개인 투자가 물려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고 개인 투자를 털어내면서 주가를 한번 이제 끌고 가는 형식의 파동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까 마이스터님께서 뭐 어떤 업종 테마를 어떤 업종이라든지 테마에 대한 걸 얘기를 안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뭐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이라는 거는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 가지고 뭐 지지율에 따라서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인물이 뭐합니까 이 정책에 대한 이슈를 발표하면서 정책에 대한 이슈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테마에 대한 이슈 어떤 섹터다, 어떤 업종이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를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액면 분할이 나왔던 종목 중에서 최근에 횡보가 계속되는 종목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정책적인 이슈까지 부각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이 찾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정답은 딱 하나. 모든 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조합했을 때 숨겨져 있는 한 가지의 정답이 분명히 보이실 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